외면하던 아들이 건넨 낡은 일기장. 15년간 숨겨진 며느리의 충격적 진실. 저는 올해 73살 윤미자라고 합니다. 15년 동안 저는 제 며느리를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하고 무례하고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 아들이 저한테 낡은 일기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일기장을 읽고 나서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알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증오했던 며느리는 악마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지켜준 천사였습니다. 믿으시겠어요? 저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어젯밤 일기장을 읽고 새벽까지 울었어요. 73살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누군가를 오해하고 미워했다가 진실을 알게 되는 기분이 어떤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35살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신부는 정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29살 대기업 과장이었고요. 능력 있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첫 만남에서 수진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 잘 부탁해.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최선이 어떤 의미인지요.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신혼집도 강남에 마련했고요.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수진이가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건데 맛 좀 보세요. 오, 맛있네. 수진이 요리 솜씨 좋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차갑게 변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준혁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미리 전화도 하고 갔는데 수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미리 약속 안 하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나 아까 준혁이한테 전화했는데 준혁 씨는 회사에 있어요. 저는 지금 바빠서 어머님 상대할 시간 없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네, 다음에 약속 잡고 오세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현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그날 저녁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수진이가 나한테 너무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에 갔더니 나 못 들어오게 막더라. 상대할 시간 없대.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말에 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 엄마, 요즘 세상이 그래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자기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아, 너 지금 엄마보다 며느리 편드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명절에 오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가요 라고 했고, 전화하면 지금 통화 어려워요 라고 끊었어요. 제 생일에도 안 왔습니다. 준혁아, 오늘 엄마 생일인데 왜 안 와? 엄마, 수진이가 몸이 안 좋대요. 몸이 안 좋으면 준혁이라도 와야지. 엄마, 제가 수진이 돌봐야 해요. 아들까지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기분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 뒤로 5년이 지났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수진이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됐어요.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집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어머님, 아기가 예민해서 낯선 사람 보면 울어요. 낯선 사람? 나 할머니야. 그래도 자주 못 보니까 낯설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구들한테 하소연했어요. 내 며느리가 얼마나 악독한지 알아? 손자도 못 보게 해.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내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한테 세뇌당했어. 저는 수진이를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저한테 집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새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응? 갑자기 왜? 엄마 집 너무 낡았잖아요. 새 아파트 좋은 데 있어요. 돈은 어디서 나는데? 제가 모았어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멀리 보내려는 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파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강남 근처 새 아파트였고 25평이나 됐어요. 준혁아, 이거 얼마짜리야? 그냥 받으세요, 엄마. 아니, 이게 10억은 넘을 텐데.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갑자기 생활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이요. 준혁아, 이 돈은 왜 보내? 엄마 생활비예요. 난 연금 있어. 그래도 넉넉하게 쓰세요. 그리고 제 병원비도 준혁이가 다 냈어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병원을 자주 가는데 어느 날부터 병원비가 다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마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아들은 잘해주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냉정했으니까요. 수진이는 여전히 저를 피했어요. 가족 모임에 나와도 저랑 말을 안 했고 제가 말 걸면 네 아니요만 했습니다. 수진아, 손자 좀 보자. 지금 애가 자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바빠서 힘들어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계속 하소연했어요. 내 며느리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알아? 나한테 대답도 제대로 안 해. 그래도 아들이 효자잖아. 그건 아들이 착한 거지. 며느리는 악마야. 저는 15년 동안 수진이를 악마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제 아침 준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어요? 응. 왜? 잠깐 뵙고 싶어요. 준혁이가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어? 준혁이가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뭔데? 수진이 일기장이에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며느리 일기장을 나한테 줘? 읽어보시면 알아요. 나 이런 거 보기 싫은데. 엄마, 제발 꼭 읽어보세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준혁아, 울어? 엄마, 읽어보세요. 제발.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손에 든 일기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일기장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적혀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준혁이가 그렇게 부탁했으니 저는 한숨을 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 15년 전 2010년 3월 15일 오늘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다. 병원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가는 길이었다. 췌장암 3기. 의사는 5년 생존율이 30%라고 했다. 나는 준혁 씨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 결혼 전에 이런 말을 하면 결혼이 깨질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만나는데 눈물이 나왔다.
이분이 내 장례식에 오시겠구나 생각하니까. 하지만 웃으며 인사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시간 동안 준혁 씨와 시어머니를 지키는 게 내 최선이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췌장암 3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9월 20일. 결혼한 지 6개월이 됐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매주 금요일마다 병원에 간다. 준혁 씨는 모른다. 회사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시어머니가 오늘 우리 집에 오셨다. 나는 방금 항암 치료를 받고 온 참이었다 토할 것 같았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웃으며 맞이할 수 없었다. 현관에서 돌려보냈다. 시어머니 표정이 상처받은 것 같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준혁 씨가 걱정할까봐 제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항암 치료 수진이가 암이었다고? 안 돼. 안 돼.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1년 2월 3일. 오늘은 시어머니 생일이다 가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항암 치료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 화장실에서 3시간 동안 토했다. 머리카락이 또 빠졌다. 거울을 볼 수가 없다. 준혁 씨한테 거짓말했다. 몸이 안 좋다고. 준혁 씨는 나를 돌봐주겠다고 했다. 시어머니한테는 준혁 씨가 대신 사과했을 것이다. 미안하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수진이. 계속 읽었습니다. 2012년 8월 10일 본 기적이 일어났다. 암이 없어졌다. 의사가 말했다. 5년만 제발 안 하면 완치입니다. 울었다. 준혁 씨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준혁 씨는 내가 왜 우는지 몰랐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행복해서. 정말이다. 나는 행복하다. 5년만 더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2013년 5월 2일 아기가 생겼다. 의사는 임신하지 말라고 했었다. 재발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준혁 씨가 너무 아기를 원했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시어머니한테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다. 준혁 씨한테 아빠가 되게 해주고 싶었다. 혹시 내가 죽더라도 준혁 씨에게 아이가 남아있으면 좋겠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아들을 낳았다. 건강한 아기다. 하지만 나는 출산 후 몸 상태가 나빠졌다. 암이 재발했다. 의사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수유를 하고 있어서 치료를 미뤘다. 준혁 씨는 모른다. 시어머니도 모른다. 나는 매일 아기를 보며 운다. 엄마가 오래 함께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러 오려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가발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을 것이다. 손주도 못 보게 하는 악독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맞다. 나는 악독한 며느리다. 당신을 속이고 있으니까. 저는 일기장을 바닥에 던지고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하지만 읽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2015년 7월 20일 준혁 씨가 어머님 집을 사드리고 싶다고 했다. 나도 찬성했다. 내 치료비로 쓸 돈을 어머님께 드리자고 했다. 어차피 나는 얼마 못 산다. 3년째 항암 치료 중이다. 이번에는 완치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 돈은 어머님께 드리고 싶다. 준혁 씨는 울면서 반대했다. 수진아, 너 치료해야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아.
어머님이 편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 결국 준혁 씨가 동의했다. 어머님, 새 집 마음에 드셨나요? 당신의 며느리가 마련한 집입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2018년 3월 1일 또 재발했다. 이제 사기다. 의사는 1년이라고 했다. 준혁 씨는 매일 온다. 아들도 이제 5살이 됐다. 엄마, 왜 아파? 묻는다. 대답할 수가 없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미워하신다. 지난주에 만났을 때도 차갑게 대했다. 네, 아니요만 했다. 미안하다. 어머님 말을 더 할 수가 없었다. 말을 하다 보면 울 것 같아서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야 한다. 준혁 씨가 그렇게 원했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엄마가 알면 충격받으실 거야. 2020년 5월 10일 기적이 또 일어났다.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암이 다시 줄어들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완치는 어렵지만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다. 시어머니가 손주 크는 걸 더 보실 수 있다. 준혁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2015년 1월 5일 15년이 됐다. 15년간 암과 싸웠다. 아직도 항암 치료 중이다. 하지만 살아있다. 아들은 이제 12살이다. 시어머니는 73세가 되셨다. 아직도 나를 미워하신다. 친구들한테 내 욕을 한다는 걸 안다. 내 며느리가 악마라고 하신다. 맞다. 나는 악마다. 당신을 15년간 속였으니까.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다. 준혁 씨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당신이 아들 걱정하지 않게, 당신이 며느리 죽는 걸 보지 않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준혁 씨가 시어머님께 이 일기장을 드리기로 했다. 나는 반대했다. 왜? 어머님이 충격받으실 거야. 준혁 씨가 말했다. 엄마가 알아야 해.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어머님이 나를 미워하셔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어머님이 편안하신 거야. 하지만 준혁 씨는 이미 결심한 것 같다. 어머님, 혹시 이 일기를 읽고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당신을 한 번도 싫어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준혁 씨의 어머니니까요. 제 아들의 할머니니까요. 차갑게 대한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당신이 웃을 수 있게, 당신이 아들 걱정하지 않게, 그게 제 사랑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며느리 수진올림.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15년 동안의 오해가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의 증오가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15년) 동안의 증오가 다음 날 저는 수진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수진이는 여전히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이었겠죠. 저는 그냥 수진이를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내가 몰랐어. 15년 동안 몰랐어. 미안해. 수진이의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일기를 읽었어. 다 읽었어. 두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아,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바보야. 나는 네 시어머니야. 당연히 알아야지. 미안해요, 어머님. 저는 수진이를 꼭 안고 울었어요. 15년 동안 미워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천사였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고 저를 지키고 손주를 지키기 위해 혼자 암과 싸운 전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매일 수진이네 집에 갔어요. 음식을 해주고 손주를 돌보고 수진이를 챙겼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돼. 이제는 내가 널 돌볼 거야. 수진이가 항암 치료받는 날이면 제가 병원에 함께 갔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손을 잡고 병원에 가는 게 병원 대기실에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수진이의 암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정신 상태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게 치료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좋아진 건 제 때문이라는 걸요. 15년 만에 시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차갑게 대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오해했다가 진실을 알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 달 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어머님,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15년 전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했어요. 이분을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준혁 씨의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제 병 때문에 오히려 당신을 아프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준혁 씨를 지키기 위해,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게 제 사랑이었어요. 이제 당신이 저를 이해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남은 시간 우리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사랑하는 어머님, 며느리 수진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사랑하는 수진에게, 너는 내가 만난 최고의 며느리야. 아니, 최고의 딸이야. 15년 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널 지킬 거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사랑한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현재 저희는 행복합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항암 치료 중이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매일 수진이네 집에 가서 밥을 해주고 손주를 돌봐주고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와 딸처럼요. 지난주에는 함께 여행도 갔어요. 수진이 체력이 괜찮을 때를 골라서요. 강릉 바다에 갔는데 수진이가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수진아.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다를 걸었습니다. 73살 시어머니와 44살 며느리가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차갑게 보이는 사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무례해 보이는 행동도 사실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그걸 몰랐어요. 며느리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차갑게 행동한 거였어요. 그게 수진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며느리와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 그리고 화해의 경험도 모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의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수진 씨, 암이 거의 사라졌어요. 네, 완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로는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준혁이도 울었고 손주도 따라 울었어요. 15년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정신 상태가 정말 좋아지신 게 큰 도움이 됐어요.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신 것 같네요.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사랑해주셔서 제가 힘을 낸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어서요. 오해는 사랑을 가립니다. 저는 15년 동안 며느리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며느리는 천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계신가요? 대화를 해보세요. 진실을 알아보세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요. 저처럼 15년을 후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제게 한 말을 전합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제가 힘들 때 어머님이 계셔서 준혁 씨가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내가 널 지킬게. 네, 어머님,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피를 나눈 사이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수진이는 15년간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지켰어요. 이제는 제가 수진이를 지킬 차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해와 화해, 갈등과 사랑, 모든 이야기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주세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 여러분의 가족 오해와 화해 이야기를 기다립니다.